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언어의 개념 했어요.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 언어의 기능 이제 숫자로 제가 써놓을 거예요. 언어의 기능 8가지였죠? 8가지. 그리고 이제 언어의 특성 10가지 우리 하던 중이었고요. 자, 기억하시죠?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원성, 두 번째는 기호성, 3번은 자의성, 네 번째는 사회성, 다섯 번째 역사성입니다. 야, 고맙습니다. 착하시군요. 그래, 나이를 먹으면 점점 경계하고 의심하는데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게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창조성은 다른 말로 개방성이라고 하는데요. 개방성,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의문이나 단어를 가지고 무한히 많은 어떤 문장들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첫사랑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의 의사소통과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물은 언어라고 하지 않죠. 이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애초에 구조가 다른데, 동물들은 언어가 아니고 신호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호. 왜냐하면 정해진 소리를 평생 그 소리만 내거든요. 아우 뭐 이런 거, 으르릉 이런 거, 이런 그냥 기존의 소리만 평생 쓰는 거고요. 우리는 새로운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죠. 아까 역사성의 단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문장을 계속 생성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가 고프다도 그냥 평생 우린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다, 배에 거지가 들었나 봐,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창조성 또는 개방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일곱 번째 체계성입니다. 역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언어는 체계적이라고 했고요. 자, 이제 여덟 번째, 지난 지방직의 답이었던 바로 분절성이 여기에, 지난 국가직의 답이었던 분절성이 여기에 보이는군요. 자, 이제 분절성이라는 말도 좋습니다. 끊어서 우리가 분절이라는 말을 아까 언어의 분절음이라는 말도 쓰기도 했는데요. 자, 분절이 나누어진다는 말인데 이제 정의를 한번 또 외우면서 갑시다. 조금 길 수는 있는데 쉽습니다. 자, 분절성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합니다. 끊어서 표현하는 것을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길어 보일수록 쓰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선암기 후필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선암기 후필기라는 말을 제가 1강 때 늘 강조하는데요. 처음에는 외우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바꿔서 합니다. 필기하고 외우려고 하는데요. 외우고 쓰세요. 이게 순서가 다르지만 효율성은 달라집니다. 외워야 합니다. 외울 때는 이렇게 중간쯤 한번 나눠서 가면 좋고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연속적이라는 것이 이어져 있는 거와 같고요. 불연속이라는 것이 끊는다는 말과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말이 길 뿐이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끊는 게 분절이잖아요. 끊는 게 분절이니까 끊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듭 이번 국가직의 예와 똑같습니다. 무지개 색깔인데요. 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닙니다.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 경계가 없이 색깔들이 이렇게 여러 개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역시 아까 우리 자의적이라고 했지만 끊었다는 거예요. 끊어서. 왜 끊어서 표현했을까요? 그게 편하니까. 빨주노초라고 말하기 편하니까 이어져 있는데 끊어서, 이 정의를 이해에 잘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성이 있어요.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 있죠. 알다시피 시간은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하나의 선과 같이 이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명칭을 이렇게 붙일 뿐이죠. 어제다, 오늘이다, 오후다, 저녁이다, 밤이다, 새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어져 있는 것을 언어상으로만 나누어 놓은 것뿐이에요. 다시 어땠다고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뺨, 이마, 턱 뭐 이런 게 있죠.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턱이라고 하고 뺨이라고 하고 이마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어디가 턱인 거는 알지만 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언어의 분절성의 모든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얘 물어봅시다. 이거는 분절성일까요? 아닐까요? 지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이런 건 어때요? 이것은 분절성이 아니죠. 왜 아니에요? 아예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별이 다른 거잖아요. 일종의 그냥 행성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 물리적으로 아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리된 것을 분절성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어져 있는데 언어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 국가직의 답이었다고 했어요. 뭐 잘 하시는 분들, 저랑 뭐 벌써 2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괜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애초부터 우리 분절성에는 늘 별표를 제가 쳐놓았었던 거거든요. 자, 이제 9번째 갑니다. 9번째도 역시 중요합니다. 다음 시험에는 추상성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언어의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추라고 하는 것은 뽑을 추자, 뭐 형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들을 뽑아서 정리하는 것을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뽑을 추자, 석유를 뽑는 것을 시추, 시추한다, 시추선이라고 하는데요. 뽑는다는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참고로 추상이라는 국어의 단어는 동음이어의 여러 개의 의미가 있어요. 피카소의 그림과 같은 추상화, 형체를 알 수 없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추상이 있어요. 또는 너는 말하는 게 좀 추상적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모호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추상성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공통 속성을 뽑아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제가 쓸게요. 공통 속성을 뽑아서 정리하는 것이 추상성이에요. 특히 예문 하나인데요. 꽃이라는 예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꽃. 꽃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죠. 개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꽃이 피었네 하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꽃이라고 우리가 불러놓은 거지 실제로는 밑에 상하이 관계, 정말 실체인 장미가 있는 거고 무궁화가 있는 거고 백합이 있는 거고 튤립이 있는 거고 진짜 꽃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언어는 상하이 관계,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 관계니까요. 상하이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장미도 마찬가지예요. 무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기에 그러면 무궁화가 피었네. 그러면 그건 실체냐 이거예요. 꽃 대신에 무궁화라고 이름을 붙이면 실체예요? 그건 맞아요. 왜? 꽃 대신에 무궁화는 실체니까, 하이니까.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무궁화도 이름이잖아요. 진짜 무궁화가 아니라 진짜 또 무궁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밑으로 가면 여러 종류의 무궁화. 그러니까 꽃이 피었네가 아니라 무궁화가 피었네, 백색 무궁화가 피었네, 백색 단심 무궁화가 피었네, 백색 단심 홑 무궁화가 피었네. 이렇게 계속 피라미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언어는 추상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많이 알죠? 구체화라고 하죠. 구체화. 밑으로 내려가는 게 구체화예요. 맞아요. 위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 바로 이제 이 일반화를 다른 말로 추상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는 다른 말로 바꾸면 돼요. 일반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상화 과정을 거쳤다, 추상화 과정을 거쳤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99%와 1%로 한번 나눌게요. 언어는 99% 추상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언어는 99% 추상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한번 아까 꽃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같으면 뭐 선생 이런 거 해봅시다. 선생. 선생이라는 단어는 개념이라고 했다고요. 실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도 무슨 선생이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학생. 학생도 여러 학생의 종류들이 있겠죠.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뭐 공부하는 어떤 학생. 그렇죠? 여러분처럼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렇듯 상하이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게 99%입니다. 자, 단 1%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유명사에 한해서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요. 고유명사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고유명사, 즉 둘 중 하나, 인명 아니면 지명, 사람 이름이거나 나라 이름, 동네 이름. 고유명사는 only on이니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상하이 관계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언어는 추상성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언어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어요. 그러나 고유명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다 했네요. 마지막 10번째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그냥 규칙성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언어는 규칙적이니까 그렇다고 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별표를 3개만 치고 싶었어요. 자의성, 별표 2개, 분절성, 그리고 추상성입니다. 그리고 분절성이 최근 시험에